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의 상호 관세를 통보하는 서한을 보낸 가운데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관세에 대한 경계감에 전반적인 하락 기조였던 걸 고려하면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9일로 예정됐던 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다시 한번 유예하면서 시장은 추가 협상 여지에 보다 주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와 같은 관세 서한을 받은 일본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보낸 관세 서한을 직접 촬영해서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요. 한국과 일본 수신인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같은 시각, 같은 선상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간밤 발표된 이 서한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과 일본의 ADR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주가는 각각 4%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증시에 대한 우려를 키웠는데요. 역시 일본 정규장 오늘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관세 발효 시점이 8월 1일로 연기된 점,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가 수출주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장 분위기는 이렇게 상승 전환해줬습니다. 장중 후루카와 전기가 7%, 어드반테스트는 2%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7차례나 이어진 협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를 두고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일본. 과연 7월 2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속도감 있는 협상이 가능해질까요? 지금 이 시간 니케이 지수는 0.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정책 수혜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신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등 최근 과도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부가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던 섹터에서 경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 속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이달 안에 이후 환신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강도 역시 더 강화될 거란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소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에서 PPI와 CPI 등 물가지표 발표됩니다. 전달에 이어서 6월에도 하락이 전망되면서 경기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해 종합지수 0.67% 상승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과도한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이렇게나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저녁 2분기 순이익이 최고 52%까지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폭스코는 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항생지수는 0.7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관세 걱정이 하나도 없는 베트남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베트남 이번 주 증시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우선 어제 VN-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 1.09% 상승한 1,402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했고 2분기 GDP 성장률이 7.96%로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업종별로는 은행주가 특히 아웃퍼포먼스 지수 강세를 견인했고 부동산, 증권, 소비재 등 섹터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장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20% 관세가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타결된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서 46%였던 관세를 20%로 인하를 했고 베트남을 경유한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고유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수입품에 무관세를 적용을 했고요. 항공기와 농산물 등의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일단 베트남 정부가 제시했던 게 20%에서 25% 관세 합의였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긴 한데 합의 내용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세가 20%까지 낮아지긴 했는데요. 보편 관세에 비하면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맞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체의 글로벌 생산 거점 같은 국가들의 관세율이 베트남보다 낮게 결정될 경우에는 베트남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급증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우유 수출이 큰데요. 미국이 제3국의 베트남 경유 상품에 대해서 4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우유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40% 관세율이라는 거에 대한 실효성이 좀 미지수이긴 한데 이를 차치하더라도 20%라는 관세율만으로도 이미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베트남을 우회로로 활용할 요인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대미수출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측면 불확실성 외에도 현재 미국이 대중국 견제율에 부합하는 조건을 베트남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상존한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는 일단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 협상 이후에 중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 합의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원자재와 FDI의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을 이제 전 세계가 다 보면서 저걸 기준으로 좀 삼는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20%는 우리도 넘지 말아야 될 텐데. 자, 베트남 지금 2분기 GDP가 7.96% 성장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 전에 뭐 대미 수출이 몰려서 그렇다 이런 평가가 있긴 한데요. 이대로 연간 목표 8%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좀 놀랍긴 했는데 2분기 GDP가 3년 내 최대치인 7.96%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소비랑 고정투자 모두 견조했던 가운데 말씀 주신 수출이 YOY 14%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의 성장률을 견인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고유 관세를 예고함에 따라서 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각국이 좀 물량을 인도받으려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누적 성장률이 현재 7.52%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연간 8%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하반기, 즉 3, 4분기 모두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의 8% 성장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2분기 수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 관세 회피를 위한 선수요 효과였던 점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하면 3분기 이후에 수출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대외 수요 여건 또한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긴 했으나 베트남 수출 환경에 특별히 우호적이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8% 성장률 달성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일단 글로벌 수요 회복과 정책적 대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